예, 안녕하세요. 예, 수학과 김래입니다. 8관 3층에 있고요. 지금 이제 내신 대비 특강은 지금 길벗 와서 쌤이 이제 9번째거든? 9번째라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좀 떨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떨리지도 않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시험 대비하니 어쩌니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지. 근데 이제 여러분 2학년 됐으니까 대충 1학년 때 패턴은 기억이 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꽤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요번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 굉장히 열의 있게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마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쌤이 약 30개 정도 학교를 다 분석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목동권에서 한 20개. 근데 그걸로 좀 허전해갖고 강남권이나 아니면 일산권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원래 대부분 학교나 지역마다 특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색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만 딱 보고 이야기한다면 거의 대부분 학교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쳐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절대로 이걸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겠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꽤나 많이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 알 겁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합산해서 등급이 이제 매겨지잖아, 맞지? 매겨지는데 기말고사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체 난이도 자체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고사 때 전체 아이들이 점수대가 좀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말고사 때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와요. 난이도가 있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고사 할 때 좀 못 쳤던 학생들이 크게 분발해도 사실은 큰 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중간고사를 잘 친 학생이 이 1학기 등급 자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일단 간단하게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할게. 일단 쌤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정의, 정리, 성질 끝에 이런 이름이 붙은 애들이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은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100% 출제. 자, 일단은 간단하게 극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죠. 반드시 나옵니다.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 실제 서술형에서는 당연히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간단히 분석해 보면 차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분자의 차수가 있고 분모의 차수가 있어요. 자, 그때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만약 분자 차수 쪽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한대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풀마 무한대, 그러니까 발산이지. 자, 얘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그때는 반드시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 자, 0으로 가고 만약 분자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만약 같다라고 한다면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딱 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졌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고차는 같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봤을 거야. n세제곱 플러스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야. 자, 근데 여기에 다항함수 fx가 있어. 자, 근데 얘가 3이야. 자, 또는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져 라고 이야기한다면 fx는 몇 차가 되니? 3차가 되겠지. 자, 3차가 되는데 만약 여기서 아래쪽이 2차거든? 자, 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fx 자 빼기 x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분모 차수가 2차니까 분자 차수도 당연히 2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fx는 뭐겠니?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는 알겠다. 당연히 x 세제곱을 가져야 돼. 왜? 얘랑 상쇄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x 제곱이 있잖아. 그렇다면 알파 x 제곱을 시작해야 되겠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살펴보다 보면 시그마 k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자,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둘까?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수열에서 배웠지.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최고차 말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고차만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적어줘.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제곱. 최고차를 이야기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3분의 n 세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4분의 n 4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적분 배웠지? 적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맞지?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되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 되지. x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x 4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기억을 해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는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돼. 이때는 차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최고차항을 보는 겁니다. 그치? 자, 최고차항이란 건 이런 거죠. 차수면 2차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최고차항이라 본다면 3x제곱 앞에 붙은 개수까지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항이 앞쪽에도 있을 것이고 뒤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뒤쪽에도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앞쪽이 크다면 반드시 무한대가 됩니다. 반드시 무한대고. 자, 다음에 뒤쪽이 크다면 반드시 마무한대가 돼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이 같으면 그때는 수렴하게 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루트 4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마이너스 an. 자,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근데 이것의 극한값이 수렴한데 4다. 4일 수는 없죠. 알파다. 자,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자, 수렴을 했다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돼. 루트 4n제곱이잖아. 루트 4n제곱은 최고차항이 얼마냐면 2n입니다. 2n. 자, 2n이니까 이게 수렴하려면 a는 어차피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치? 같아야지 어떤 값이 수렴해요. 실제로 수렴값은 유리화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유리화하는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유리화를 잘 못해요. 유리화 요령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유리화 요령은 이런 겁니다. 합차 공식이에요. 만약 분모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합차 공식이 아래 위에다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곱하거든. 자, 분자에다 곱해보자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됐나? 자, 그럼 얘가 뭐가 되지? 합차에서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렇게 또 마찬가지야. 만약 여기에 이제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d가 나왔습니다. 자, 나왔다면 자, 그때도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루트 c 플러스 루트 d고 이것을 여기다 곱하면 역시 또 합차지. 자, 합차가 돼요. 자, 그렇다면 좌변을 곱해보자고. 자, 좌변 곱하면 이렇게 되나? 자, 얘가 되죠. 자, 얘가 되고 그러면 우변도 곱해볼게. 자, 우변을 곱하면 자, 얘가 됩니다. 자, 일단 보통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거든. 여기 a 빼기 b 있지. 자, a-b를 여기다 적고 그다음 c-d를 여기다 적자고. 보통 이런 형식으로 서술을 하면 답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자, 마찬가지 루트 c 플러스 루트 d. 요 패턴은 꼭 기억해줘.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먼저 유리화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유리화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극한값의 기본 성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 확률 100%예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안 나온 학교는 거의 없었다.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참거짓. 참거짓은 대부분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에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야. 어떤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해야 돼. 각각 수렴합니다. 각각 수렴한다 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실수배, 뭐 숫자 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까지 해도 역시 똑같이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수렴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나누기가 문제야.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분수가 생겨요. 그치? 분수가 생기고, 분수가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모인 거야. 만약 AN이 수렴했어. 자, BN이 수렴했다 치자, 알겠지?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나누기 꼴이죠. 자, 이것을 각각 수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려면 여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추가 조건이 뭐냐면 이것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문제 보면 꼭 이렇게 나와. AN, BN이 수렴하는데 다음에 극한값도 수렴합니다. 근데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페이크가 있지. 페이크가 뭐냐면 이 우리 학생들 잘 속는 거야. BN이 0이 아닙니다. 요 문구를 보고 우리 학생들도 착각해요. BN이 0이 아닙니다가 BN의 극한값이 0이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알겠지? 따라서 이 조건이 들어간다고 해서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해. 이 조건이 있어도 거짓이라고.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해되겠니? BN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항중에서 0이 없다는 뜻입니다. 0이. 예를 들어 볼게. 만약 BN이 n분의 1이라고 하자. BN이 n분의 1이면 여기 있는 모든 항은 0이 없어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BN의 극한값은 0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어떤 반례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나오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거짓 문제인데, 참거짓은 일단 참은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참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은 외워둬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대부분 거짓입니다. 대부분 거짓이고, 그 대부분 거짓이 대부분 진동발레를 들 수가 있어요. 특히 문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수렴인데 수렴이야 라고 한다면 대체로 참이에요. 뭐 항상 아니겠지. 대체로 참입니다. 대체로 참인데 만약 발산하는데, 그러니까 발산이 많이 들어간 거야. 또는 뭐 발산이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거의 다 거짓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짓들은 대부분 진동발레야. 자, 진동발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이런 거지. 만약 자, AN이 수렴해. AN이 수렴합니다. 자, AN이 수렴하고, 자, 그 다음 A는 발산으로 할까요? 자, AN이 발산해. 자, 근데 절대값 AN도 뭐 발산해. 만약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 치자. 자, 그렇다면 이때 발레가 뭐냐면 요런 진동 발레가 많이 써. AN이 1, 마 1, 1, 마 1, 1, 마 1이라고 하자고. 자, 그렇다면 절대값 AN은 뭐가 되냐면 이 모든 게 다 1이 되는 거야. 1, 1, 1, 1, 1. 그치? 엄청나게 많은 발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발산인데 뭐 발산이다, 뭐 발산인데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조건 자체가 발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진동발레를 열심히 해봐요. 대부분 거짓입니다. 이게 실제로. 알겠지?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 거의 뭐 꼭 나온다 봐야 되겠죠. 부등식하고 이제 극한하고 합쳐진 유형. 이런 것들은 100% 이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자, 그래서 샌드위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샌드위치가 뭐냐면 이런 거지. 만약 어떤 수열들이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잖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붙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 붙어야 됩니다. 붙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자, 얘가 될 것이야. 자, 근데 이게 수렴이고 요것도 수렴이면 이게 수렴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거짓입니다. 알겠지? 대표적인 거짓이에요. 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샌드위치는 뭐냐면 앞과 뒤가 같기 때문에 얘도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냥 수렴이 아니고 같은 값에 수렴해야 돼요. 자, 따라서
AN의 극한값과 CN의 극한값이 어떤 같은 값을 가진다면 BN의 극한값이 역시 그것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뭐 거의 100%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자, 급수 한번 알아볼게. 급수. 자, 극한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다음 급수. 자, 급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이제 극한이라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항, 뭐 마지막 항이라는 말 하기가 그렇지, 자연수에는 마지막이 없으니까, 마지막 항이 누굽니까를 물어본다면, 급수란 건 뭐냐면, 마지막 항까지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지. 급수라는 것은 부분합, 그렇죠? 부분합이죠. 부분합의 극한값과 같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치? 실제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쌤이, 우리 프린트에서도 쌤이 출제를 해봤어.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잘 나온 것이 이거죠. 만약 급수가 수렴하면, 이런 급수가 수렴한 거야. 급수 자체가 수렴한 거야. 그렇다면 일반 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 특히 학생들이 이제 많이 속는 게 이걸 잘못 외우고 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AN이 0이 된다. 로 잘못 외우고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 쌤이 꼭 수업을 할 때 한 번씩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80% 확률로 대부분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줘. 문제를 주고 AN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잘 나온 답이 그냥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AN은 0이겠구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시그마 지우고 1 넘겨갖고 3이네. 이런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틀렸어, 알겠지? 급수가 수렴했잖아. 급수가 2에 수렴하든 어디에 수렴하든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수렴했다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란 건 뭐냐면 시그마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요게 일반항입니다. 이게 0인 거예요. 자, 따라서 AN-1이 0이니까 AN은 1입니다. 역시 굉장히 잘 나와요. 역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또 학생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그렇지? 수렴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지? 아니죠.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발레는 자, 이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조화급수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구형이지. 요거 일반항 0입니다. 일반항 0이지만 급수 자체는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레 기억해 두세요. 가끔 서술형에서 나와. 이것이 역임을 증명하는 발레를 드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발레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대우겠지. 자, 대우입니다. 자, 만약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렇죠. 뭐 1에 수렴하든 2에 수렴하든 발산하든 아무 상관없어. 일반항이 0에만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다. 요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다섯 번째. 가끔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놀래버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굉장히 많이 봤거든. 많이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n이 2부터 시작해. 그러면 이거 급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치? 자, 급수란 건 뭐냐면 시작이 어디서 붙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무한대로 끝나면 그게 바로 급수인 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죠. 2항부터 끝까지 더한 거니까 1항부터 끝까지 더한 것에다가 1항을 빼면 돼.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치?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자, 급수의 기본 성질. 자, 급수의 기본 성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급수의 기본 성질은 이거다. 만약 어떤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면 모두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모두 수렴한다면 이것의 실수배 곱해도 수렴이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 곱하기 나누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더하기 빼기까지는 된다. 자, 만약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잘 봐.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얘가 수렴한대. 자, 얘가 수렴합니다. 자, 얘가 수렴하는데
자, 그럼 얘가 수렴하냐고.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급수가 수렴하네? 일반항이 1로 수렴하겠군. 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마 1로 수렴하겠군. 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자, 그래서, 둘이 합쳐보니까, (0이네)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그게 기억나니까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지 해서 거짓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얘는 참입니다. 알겠지? 왜 참이냐면 바로 급수의 기본성질 때문이에요. 급수의 기본성질이 뭐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만약 급수가 각각 수렴하면 일반항을 합하거나 더한 급수도 역시 수렴한다는 뜻이야. 이거 두 개 합해봐. 이거 두 개 합하면 얘 되죠. 그치? 얘 됩니다. 알겠지? 자, 얘는 급수 기본성질 때문에 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참고짓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참고짓은 특히 중요한 것들, 쌤이 이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자, 7번째. 자, 이제는 급수의 수렴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급수 수렴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급수는 웬만하면 수렴을 못해요. 수렴을 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소고형하고 등비급수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아, 급수가 수렴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이겁니다. 알겠지? 급수는 소고형 급수. 소고형이 뭔지 알겠죠? 1항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었더니 이게 싹 지워지는 거 있잖아. 맞지? 그쵸? 지워지는 거. 자, 이게 소고형이야. 자, 아니면 등비급수일 것이다. 이걸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특히 등비급수에서는 주어진 조건 중에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또 굉장히 잘 낚여요. 만약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잘 낚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참고지 문제가 있는데 뭐 대충 뭐 디귿에다가 이런 거 딱 주는 거지. 참이냐? 다 이렇게 나오면 웃으면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니? 공비의 범위가 반드시 마일과 1 사이에 됩니다. 알겠지? 요 조건이 꼭 만족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에 소고형입니다. 소고형에서는 몇 가지 잘 나오는 것만 소개를 할게. 소고형은 웬만하면 확실하게 연습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출제 확률이 거의 뭐 100%다 라고 봐야 돼. 알겠지? 예를 들면 nn 플러스 1분의 1 많이 해봤을까? 알겠지? 답은 1입니다. 알겠지? 뭐보다 자주 나오니까. 그렇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n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 자, 얘는 뭐가 되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입니까?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쌤이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알겠지? 반드시 소고형은 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얘는 뭐지? 얘인가?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자, 이제 급수에서 마지막 반드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프랙탈 도형이라고 부르는 도형, 닮음 도형이 나옵니다. 이제 닮음 도형. 닮음 도형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수능 친지 굉장히 오래됐잖아. 수능 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과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0% 수능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수능이 대략 이제 몇 년 됐지? 한 25년 됐나? 한 그쯤 되죠. 그치? 자,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닮음 도형의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비급수지, 맞지? 등비급수고,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한번 소개를 해볼게. 알겠지?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 자, 일단은 첫 번째 항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빼기, 나누기, 1마, 공비. 자, 이걸로 이제 답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비는, 자, 공비는 이렇게 되더라.
닮은 비가 있어요. 그게 뭐 넓이라면 넓이비고 길이라면 길이비가 되겠지. 닮은 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쌤 이게 그 문제를 많이 봤더니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변해요. 개수가 변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는 하나였는데 두 번째 사이즈는 두 개가 되고 세 번째 사이즈는 네 개가 되고 네 번째 사이즈는 8개가 되는 거야. 개수가 점점 늡니다. 자, 그때는 공비는 반드시 닮은 비 곱하기 개수 증가 배수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라야겠지. 자, 다음 이제 극한으로 넘어갈게.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이것이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제 0분의 0꼴은 우리가 0분의 0꼴을 대체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유리화를 하거나 또는 통분을 하게 될 거예요. 통분도 합니다. 이제 통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목표는 뭐냐? 결국에는 무한소라고 부르는 것을 약분시키는 꼴이다.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지. 자,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야.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거죠. 미정계수의 결정.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특히 이 대목을 학생들이 잘 몰라. 자, 자발. 자, x의 극한값. 자,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gx분의 fx가 얘가 뭐 알파야. 자, 알파이고. 그 다음에 자, gx의 극한값이 만약 0이라면 자, 그때는 fx의 극한값이 0이다. 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번 증명해 보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온 학교들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극한값이 기본 성질이지. 이거 맞습니까? 자, 잘 봐. 자, 이것의 극한값은 자, 지금 쌤이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증명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주어진 소스가 gx분의 fx잖아, 맞지? 자, 얘랑 자, 그리고 주어진 소스가 자, gx야. 자, gx. 근데 실제로 요거 계산해봐. 요거 계산하면 얘가 맞지?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야. 왜? 각각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다.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죠. 자, 그러면 얘를 분리해. 자, 얘를 분리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야.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이 돼요. 그렇지? 0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형태거든. 얘들 잘 봐. 자, 얘가 x-1이다. 자, 얘가 fx야. 자, 얘가 뭐 극한값이 2래.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f1은 2다. 맞냐 틀리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등하기니? f1은 2가 아닙니다. 이제 f1이 2가 아니고 fx가 1에서의 극한값이 0인 거예요. f1이 2래. 자, f1이 0이 아니고 1에서의 극한값이 0입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요게 참이야. 꼭 기억해줘야겠지. 극한값이 0인 거지 함수값이 0이 아닙니다. 자, 근데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본 대부분 함수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이야. 얘하고 같아지려면 조건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연속 조건이 있다면 참입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연속하다고 이야기 못하죠. 따라서 함수값이 0이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 알겠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 사실 극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어요. 뭐 합성함수의 극한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냐 하면 거의 대부분 학교 다 나왔다. 특히 합성함수의 극한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연속.
자, 함수의 연속이야. 연속에서는 자, 이런 문제가 좀 간혹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뭐냐면, 연속이 뭘까? 그러니까 불연속이 아닌 게 연속이에요. 불연속이 아닌 게 연속인데,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세 가지. 만약 얘가 이제 x가 a야. 자, 근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얘는 왜 불연속이냐? 그렇죠? 연속이 아니죠. 왜 불연속이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요게 극한값입니다. 자, 이 함수를 뭐 fx 이렇게 이름 줄까? 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가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자, 얘가 x는 a라고 하지 알겠지? 자, 얘가 x는 a인데, 자, 그렇다면 얘는 왜 연속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치? 함수값입니다. 요게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알겠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근데, 자, 하나만 더. 자, 이것은 왜 연속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극한값 존재해요. 여기가 극한값이지, 그렇지? 자, 그리고 함수값 존재합니다. 자, 함수값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연속하기 위한 정의는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자, 그리고 둘은 같아야 된다가 바로 연속의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시험 출제 확률이 100%다라고 봐야 돼요. 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사익각 정리만 이야기할게. 자, 사익각 정리. 자, 사익각 정리가 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fx는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 자, 이 방정식에서 자, 얘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FA와 FB가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마무리해서 한 번씩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풀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할게. 자, 1번.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알겠지? 자, 1번이야. 자, 일단 n이 있네. 자, n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줄에 시그마 k제곱이 있잖아. 시그마 k제곱은 어차피 최고차는 3분의 n 세제곱일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시그마 k 세제곱이 있어. 시그마 k 세제곱 최고차는 4분의 n 4제곱일 것이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서술링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겠지?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 3분의 4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번.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AN은 SM-SM-1이다. 요거 이제 또 중요하죠. AN은 SM-SM-1. 단 주의할 거 2항 이상에서만 성립합니까?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차피 2항 이상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해도 무방하겠죠. 자, 여기서 AN은 SN이 n제곱이고, 자, SM-1은 n-1제곱이야.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2n-1이니? 자, 얘가 되겠죠. 자, 이것을 그냥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SN n제곱입니다. 플러스 1. 자, 그리고 3n-1. 자, AN 방금 구했죠? 2n-1. 뭐 최고차 보면 되겠지? 6n제곱, n제곱, 6.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뭐 100% 샌드위치겠지? 간단한 거 빨리 풀고 저 뒤쪽에서 조금 한번 시간 들여갖고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4n제곱 플러스 5n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n 플러스 3이 있잖아. 자, 근데 얘가 1차고 얘도 1차고 얘도 1차입니다. 루트 4n제곱이 1차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유치해야지. 아, n 플러스 3을 나눠도 되냐? 당연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과 변하지 않아요. 자, 얘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됐죠? 자, 근데 이것의 극한값이 2입니까? 자, 이것의 극한값이 2죠? 그렇다면 이 AN의 극한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차수 관계를 잘 봐야 돼. 자, 얘가 뭐니? AN 곱하기 하고 얘는 둘이서 짝을 맺을까? 4n제곱 플러스 2. 3m 마 1의 제곱. 얘는 그냥 2로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이거 얼마니? 4분의 9지. 최고차만 보면. 그렇지? 자, 따라서 극한값 기본 성질. 얘가 정답인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나오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요 유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를 봐봐. 자, 여기 리미트 뭐 다 들어갔다 치지 알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요게 n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아야 돼요. 자, 따라서 b는 1입니다. 1이 돼. 자,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반드시 극한값이 1차항 계수의 무조건 반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2분의 a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도 유리화를 통해서 풀 수 있지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요즘에 알아두자고. 자, 얘가 1이야. 자, 따라서 a는 2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5번. 자, 5번입니다. 자, 5번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에요. 자, 잘 봐,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등비수의 극한이 나왔는데, 자, 5번. 자, 루트 9n제곱 더하기 an. 자, 마 3n제곱이야. 자, 여기서 얘를 일단 유리화를 시켜야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자, 유리화 시킬게. 자, 유리화 시키면 루트 9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3의 n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남니? 자, 여기는 an만 남습니까? 자, 얘가 남는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해. a가 자연수거든. a가 자연수인데 a 빼고 여기 3의 n제곱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3의 n제곱입니다. 자, 3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수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공비 있지. 공비의 관계를 잘 보면 되거든. 공비가 이 밑에 있는 숫자보다 커버리면 안 돼요. 공비가 만약 밑에 있는 숫자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가 4의 n제곱이라고 가정해볼까? 얘가 4의 n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4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의 공비가 4가 되고 아래쪽에서 공비가 제일 큰 놈이 3이에요. 3이 됩니다. 여기 4를 집어넣어봤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2의 n제곱처럼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자, 따라서 공비가 작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무한대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A가 기존에 있는 공비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지? 자연수니까 1, 2, 3이 정답이겠지. 자,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6번째입니다. 자, 6번째는 이제 극한값이 기본 성질이지. 자, AN-BN이 자 3이야.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치환으로도 많이 푸는데 쌤이 그냥 곱셈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이제 AN이 이제 무한대다. 자, 무한대가 되는데 여기서 BN도 무한대여야 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실제로 BN도 무한대예요.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앞에 게 무한대인데 무한대죠, 그렇지? 근데 뒤에 게 뭐 숫자야.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 자, 그렇다면 얘를 부정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부정형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실제 이제 무한대고 극한의 기본성질 이용해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극한의 기본성질 써볼게요. 딱 생긴 게 통분하고 쉽게 생겼잖아, 맞지? 자, 봐봐. 자, 얘 통분하면 AN, BN 되고 AN 세제곱 마이너스 BN 세제곱 됩니까? 통분한 거 알겠지? 자, 통분했고. 자, 여기서 자, 위에 분자꼴만 살짝 바꿀게. 우리 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정리 기억나죠? 자, 얘를 쓰면 AN 마이너스 BN의 세제곱 플러스 3AN BN AN 마이너스 BN 됩니다. 요런 거? 자, 얘가 됐죠. 자, 그리고 이거 AN분의 BN으로 분리해 볼게. 자, 이제 부분분수 AN, BN AN 마이너스 BN의 세제곱. 자, 그리고 요렇게 약분돼 버리지. 3 AN 마이너스 BN. 자,
자, 이렇게 분리돼 버려. 자, 근데 여기서 AN이 무한대고 BN이 무한대잖아. 그러면 AN, BN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예요. 그치? 자, 다음에 AN 빼기 BN은 뭐니? 3입니다. 숫자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제로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럼 얘가 0 돼버리는 거야. 그치? 0 돼버리고 AN 빼기 BN. 자, 얘만 남았네. 저기 3입니까? 3, 3은 9. 자, 얘가 정답이죠. 자, 다음. 자, 7번. 자, 7번 갈게. 자,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의 극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게 n이 붙은 게 누군지를 봐야 돼, 알겠지? 딴 거 보지 말고 n만 봐, n. 자, 얘가 n으로 갔으니까 n만 봅니다, 알겠지? 보이니? 요거요.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쳤어요. 자, 동그라미 쳤는데 만약 공비의 절대값 1과 마일 사이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동그라미 친 게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FR은 뭐가 되니? R분의 1이 돼요. 제로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자, 근데 반대로 만약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럼 또 반대야. 좀 전에 동그라미가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동그라미만 살아남는다. 얘만 살아남는 거야. 얘만 살아남으면 Rn마 1, Rn 풀 1.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R제곱인가? 됐지? 자, 얘가 되죠. 자, 얘가 돼. 자, 그리고 만약 R이 1이야. 1이면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R이 1이다. F1이네? 1의 몇 제곱은 다 1이죠, 그치?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니까 1이지. 자, 나머지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4분의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F4분의 1. 자, 얘는 얼마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4. 자, 얘가 됩니다. 자, 다음에 F2분의 1.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1과 마일 사이니까 여기 넣으면 되나? 2. 됐지? F1은 방금 나왔죠? 1. 자, 그리고 F3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까? 3의 제곱 9.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16. 자, 다음 8번. 자, 8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범위. 자, 이거 역시 굉장히 자주 나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니? 첫 항이 0이다. 자, 그리고 공비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되겠지? 작거나 같다. 등비 급수는 1보다 작다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1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 좀 주의해줘. 자, 따라서 8번 첫 번째 항이 누구니? x잖아. x가 0이네. 자, 됐지? 자, 다음에 x-2가 공비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까? 2시 다 합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정수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0 나왔죠, 그렇지? 또는 1 안 되고요. 2 됐지? 3 3개입니다. 자, 다음 9번.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이제 학교마다 약간 특색 있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9번. 그러니까 쌤이 이제 시험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건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주로 문제를 냈으니까 지금 나온 문제들은 뭐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겠지. 자, 얘입니다. 자, 여기서 출제해야 되는 건 뭘까? 자, 이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SN이 주어졌단 말이야. 급수의 수렴값 뭐가 같죠? SN의 극한값과 같습니다. 그치? 자,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3n제곱, 밑에 2n제곱. 그럼 얼마가 되지? 2분의 3입니다.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에서. 실제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아니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아이고, SN 찍었니? 1부터 무한대 AN에다가 첫 번째 항만 빼면 되지.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근데 얘가 누구셔? 이게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SN의 극한값이야. 됐죠?
그럼 A1은 누구와 같습니까? A1은 반드시 S1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SN의 극합값 방금 구했다. 2분의 3이에요. 빼기. 그럼 S1은 어디서 구하겠어?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3. 3 더하기 5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빼기. 자, 이거 약분하면 얼마니? 3분의 2입니까? 6분의 5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기억해 주셔야 겠지? 2항부터 이제 우리 또 마음이 급해갖고 2항이라고 적혀있는데 또 1항처럼 보일 수가 있어. 잘 확인해봐요. 알겠지?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아마 10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굉장한 빈도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 적으려고 그랬거든. 사실 너무 무난해갖고 안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쌤이 또 안 적을 수가 없었어.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n.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일반항을 정리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이거 일반항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되죠. 시그마 k니까. 맞지?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자,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리고 상수 2는 밖으로 뺄까요? 자, 요렇게. 됐지? 그 다음 부분수. 자,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숫자를 직접 넣어봤더니 1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 3분의 1 점점점점 마지막이 n분의 1 마 n 플러스 1분의 1. 자, 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소거되지.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 빼고는 다 소거됩니다. 자, 근데 급수란 건 뭐지? 자, 이게 부분합이에요.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얘가 결국 제로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2가 되더라. 그렇지? 2가 됩니다. 특히 우리 애기들이 이제 부분분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출제 확률이 무조건 이제 100%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간단히 유도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절로 외워질 거야. 잘 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걸 통분해봐. 통분하면 뭐가 되니? AB분의 B마 A가 되지. 자, 얘가 됩니다. 자, 여기서 B마 A 분자를 양변에 나누는 거예요. 딱히 뭘 한 게 아니야. 그냥 뭐 간단하게 통분하고 나서 분자만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부분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공식입니다. 그렇지? 물론 이 문제를 예를 든다면 A가 N이고, 그렇지? B를 N 플러스 1로 잡았어요. 자,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 자, 11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이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그 학교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있지. 전년도 모의고사를 한두 문제 정도 내더라고. 전년도 모의고사를 한두 문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이니까 2016년이지. 2016년 중간고사에 2015년도 고3 문제 몇 개를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2016년에 나오는 고3 문제 몇 개 정도는 역시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작년에 고3에서 제일 유행했던 문제가 바로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자, 잘 봐, 얘들아. 자, 기억해 주세요. 뭐 공식화 시킬게. 만약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GK 다 이렇게 생겼어. 모두 다 이렇게 생겼어. 는 FN. 자,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꼴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생긴 꼴이다. 이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사실 얘가 이제 SM-SM-인데 이거 아무리 설명해봤자 어차피 뭐 이 시험 때 되면 까먹습니다. 시험 때 되면 이제 워낙 당하다 보니까 까먹는데 우리 아예 공식화를 시키자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된대. K에다가 자 봐요. 이 꼴에서는 무조건 이거 보이니? 요거 보세요. 그렇지? 여기다 1 집어넣어. G1은 무조건 F1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이게 이제 A1은 S1이다 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GN은 자, 여기다 N 넣은 거죠. 그치? 여기 N 넣은 건 FM-FM-1과 같더라. 엄청나게 잘 나온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알겠지? 간단해. 여기다 1 넣었던 거야. 그 다음에 GN은 N이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지? GN은 FN에다가 FM-1을 뺀 것과 같다. 그치? 이 공식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제 11번입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까지 가버렸네.
자, 보세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자, FK. 자, 얘가 N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저 공식대로 갈게요. 자, 이겁니다. 요게 일반항이지. 이 일반항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은 1 곱하기 2 곱하기 FE. 2FE입니까? 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것과 같다. 자, 따라서 FE는 1이다. 자, 얘가 나와요. 됐지? 어때? 괜찮아? 저 공식대로 간 거야. 저 공식. 이거 뭐라 적겠어? 일반항에다가 1 집어넣은 것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것과 같다. 그냥 패턴화 시킨 겁니다.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2FE는 그냥 2다. 둘 다 1 넣었다가 생각해주면 돼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일반항에다가 N을 넣은 것은, 자, 대입한 것은 뭐와 같아? 이 식과 이 식에다가 N-1을 집어넣은 식을 뺀 것과 같다 라고 적혀있네. 그렇지? 여기 그냥 그대로 따라간 거야. 그치? 그대로. 자,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가 NN 플러스 1 FN은, 자, 정리하면 2N-1이 나와. 자, 얘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FN 2N-1 이쪽으로 갈까요? 2N-1. 자, NN 플러스 1 이쪽으로 갈까? NN 플러스 1분의 1. 어때? 괜찮아?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마 1분의 FN 이니까 요걸로 바꿔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우리 AN은 SN-SN-1을 적을 때 반드시 나온 게 있습니다. 2항 이상 있으면 성립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이 식 있잖아. 이 식은 기억해 주세요. 2항 이상에 있으면 성립하는 거야. 1항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이 식을 만들었지만 이 식은 2항 이상에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따라서 마음 급해서 얘를 그냥 대입하자마자 틀린 거야. 큰일 나면 됐지? 대입하면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면 n이 1부터기 때문에요. n이 1부터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이 같지 않습니다. 얘는 2항부터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거야. 1항을 집어넣어. 1항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1분의 F1이겠지. 그리고 2항부터 분리합니다. 요거. 요 대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놓칠 수가 있어. 됐니?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F1을 방금 구했잖아. 그렇지? 우리 애기들 미안. 저 1인데 2라고 적어놨네. 그렇지? 자, 그래서 F1을 방금 구했죠. F1이 1이었지. 자, 1이니까 여기가 1. 그렇지? 자, 1입니다. 자, 더하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 2항부터 이제 더했기 때문에 이제 쓰는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얘를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바꿔 써버리면 됐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분부수 또 다시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맞나? 1 더하기 소구형이죠. 쉬워질 거야. 2분의 1이 나옵니까? 정답 2분의 3. 자, 기억해 주세요. 자, 2분의 3입니다. 자, 다음 12번. 11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줘야겠지. 작년에 고3 문제에서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열심히 뭐 출제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12번은 뭐냐면 사실은 문제들이 뭐 여러분들 꽤나 많이 풀어봤을 거야. 다 그게 그겁니다. 계속 비슷하게 돌리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내냐면 그냥 헷갈리게 문제 내더라고. 지금 이거 봐봐. 막 엄청나 보이잖아. 자,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엄청나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가만히 보면 거의 약분이에요. 뭔가 정리할 게 있는 거야. 자, 우리에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보니까 자, 인수분해가 가능해. 12n제곱 더하기 4n제곱이잖아. 그럼 요걸 인수분해 할 수가 있죠. 4에 n제곱 묶으면 3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 자, 가능하지. 자, 그럼 위쪽에도 분명히 3n 플러스 1 묶어서 3n 플러스 1이 되는 게 있을 거야. 자, 누가 있니? 딱 보니까 여기 있네. 요 분 보이니? 요 두 개? 요 두 개가 3n제곱으로 묶으면 3n 플러스 1이 돼요.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리고 6n제곱 더하기 2n 있지? 요것도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3n제곱 더하기 1이 돼요. 자, 이러면서 3n제곱 더하기 1이 전부 다 약분이 돼버려. 약분돼버리면
뭐 분자 분모에 같은 인수 있으면 나눌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 되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맞나? 요렇게 4분의 2의 n제곱. 뭐 약분해서 2분의 1의 n제곱.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리고 급수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분리됩니까? 이제 분리를 하고 보니까 등비급수 공식이야. 그쵸? 등비급수 공식이죠. 자, 등비급수 공식이니까 뭐 공식 쓰면 바로 나오겠네. 공식 이거지. 4분의 3, 1마 4분의 3. 첫 번째가 4분의 3,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자, 다음에 더하기. 첫 번째 2분의 1, 1마 2분의 1. 그렇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 자, 이 문제도 있더라고.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맞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처럼 보통 분자에 뭔가 많잖아. 분자에 뭔가 많으면 보통 약분해서 이런 등비급수꼴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분모에 이렇게 뭔가 많아요. 분모 이렇게 많으면 이거 뭐 100% 뻔합니다. 소고형이에요. 이거 뻔하면 분무수야. 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측하고 들어간 게 좋아요, 알겠지? 자, 한번 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자, 무한대. 자, 얘입니다. 위에 뭐 2의 n 플러스 1 있네. 자, 밑에 것만 가만히 보면 또 인수분해가 돼.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2의 n 플러스 1로 묶어볼까요? 2의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2의 n 제곱 더하기 1이 돼. 자, 됐지? 자, 근데 뒤에 2의 n 제곱 더하기 1이 있네? 이건 뭐 원래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다시 한번 묶어버리면 2의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이 된다. 됐죠? 자, 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요게 A고 요게 B라고 생각해봐. 아까 부분수 공식.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됐지? 자, 그리고 B-A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그렇지? B-A를 2의 n 플러스 1에다가 2의 n제곱을 뺀 게 바로 B-A예요.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와? 2의 n제곱을 묶을 수가 있지? 2마 1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n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2의 n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식이 2가 하나 살아남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됐어? 자, 그럼 얘가 바로 1항 차이 이제 소구형이 되는 거야. 1부터 집어넣으면 자, 뭐 5분의 2 됩니까? 자, 5분의 2 되고 자, 마이너스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3분의 2죠. 3분의 2고 5분의 2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5분의 2 자, 마이너스 자, 여기는 얼마니? 뭐 9분의 2 됐죠? 그 다음에 9분의 2 마이너스 점점점점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소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 소구가 돼요. 정답은 자, 3분의 2가 된다. 자,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뭐 100% 출제된다는 등비급수 도형입니다. 그치? 이게 뭐 닮은 도형이에요. 닮은 도형인데 대체로 원 같은 경우 원 계열이 좀 많이 나와요. 자, 이 문제 자, 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봐.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사각형이 있어. 자, 한 면 길이가 4래. 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생긴 이제 4분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좀 삐딱하나? 됐지? 자, 이렇게 생긴 또 4분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정사각형에다 다시 한번 그린데 정사각형을 뭐 대충 삐딱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있어. 자, 이것이 이제 S1.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길이는 이제 4고요. 자, 문제가 보니까 뭐라 적혀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S1인 거야. 이거죠,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자, 다음에 1 마이너스 이제 공비만 빼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S1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요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 자, 만약 여기 한 변의 길이를 2a를 잡자. 자, 얘를 2a를 잡게. 자, 이게 2a라고 한다면 이 밑변의 길이도 2a지. 근데 잘 봐.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도 a이고 요만큼 길이도 a가 될 것이야. 자, and 이만큼 길이도 2가 되고 여기 길이도 2가 되겠지. 이 둘 다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길이는 a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다. 원이 나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지름이야.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요 원 보이니? 이런 식으로 원이 있겠지. 이 원의 중심이에요.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게 바로 원상의 한 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반지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길이도 역시 얼마가 되니? 4가 되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겠어? 여기 4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여? 요거. 자, 이 길이가 얼마니? a 플러스 2예요. 자,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야? 2a지. 자, 근데 얘가 뭐니?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해야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자, 이 a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피타고라스야. 4a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리고 얘가 4, 4, 16이니? 그렇지. 자, 여기 정리가 됩니까? 자, 정리하면 5a 제곱. 자, 더하기 4a. 자, 그리고 마이너스 12. 자, 얘가 제로가 되겠지? 자, 제로가 되고요. 자, 5, 1. 자, 다음에 6, 2. 괜찮지? 자, 여기 마이너스. 자, 됐죠? 자, 따라서 a는 자, 길이니까 마이너스 2는 될 리가 없겠지? 5분의 6이 길이네. 됐어? 자, 5분의 6이 길이입니다. 자, 근데 S1이 얼마입니까? 2a니까 넓이는 4a 제곱 되겠네? 4a 제곱. 뭐 대입하면 되죠. a가 5분의 6이니까. 자, 다음에 1마. 자, 이제 공비를 볼게야겠지.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굉장히 간단해. 그 다음 도형을 보지 말고 같은 모양을 봐. 지금 제일 처음에 요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요 사각형에다가 원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 해당되는 게 이것 다음이 요거란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렇지? 이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항 그림을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사각형의 그림을 그린 기준이란 거야. 얘와 얘의 비가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길이 비. 자, 얘는 뭐니? 제일 큰 정사각형이 4야. 자, 4고 두 번째 정사각형이 2a입니다. 2분의 a네. 요게 길이 비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넓이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넓이 비가 공비가 되는데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이란 거 알고 있잖아. 4분의 a 제곱이네? 됐지? 자, 따라서 1마 4분의 a 제곱 4마 a 제곱. 자, 그리고 16a 제곱. 자, 이렇게 됩니까? a는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 자, 대입하면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다음 5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특히 함수의 극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자, 5페이지. 자, 15번.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능 치는 기관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인데 많은 학교에서 이걸 살짝 다 변형시켜 갖고 문제를 다 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치? 자, t가 무한대입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이거 1이네? 자, 1이니까 F1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틀렸어요. 알겠지? 이거 F1 아닙니다.
F1과 치면 절대 F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이야. 얘는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극한값이 1이지 진짜 1이 아니기 때문이야. 진짜가 아닌 가짜 숫자가 나왔다면 그것은 함수값이 아닙니다. 극한값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잘 봐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맞아. 극한값이 1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진짜 1은 아니잖아. 진짜 1은 아니야. 그럼 진짜 1은 뭐겠니? 분자와 분모가 같을 때를 우리가 진짜 1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진짜 1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커?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죠? 됐지? 자, 그럼 얘는 뭐니? 1보다 작은 놈이야, 사실은. 1보다 작은데 극한값이 1이야. 그게 뭘까요? 그렇지, 1마인 거야, 1마. 1마입니다, 그치? 1마. 이해되겠어? 1마가 됩니다. 1마. 물론 얘는 정식 표현법은 아니고요. 정식 표현법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1의 좌극한값이 정답입니다. 2의 2. 2입니다. 이제 1이 아니에요. 2입니다. 기억해줘. 자, 다음. 자, 리미트. 이번엔 t 마무한대야. 특히 이 마무한대를 잘 봐야 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다 대충대충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마무한대인지, 왜냐하면 요거 잘 보면, 문제 잘 보면 이거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하고 마이너스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꼭 구분을 해야 돼요. 마무한대의 풀이법 뭐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t는 뭐 다른 문자로 마 s. 자,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치환한다. 반드시 치환하고 푸세요. 어느 정도 숙달되면 치환하지 않고 풀 수도 있지만 좀 위험해. 알겠지? 뭐 시험은 실수하면 뭐 큰일 나니까 반드시 치환하고 푸세요. 자, 그 다음에 t는 마 s니까 마 s를 다시 집어넣어. 자, 얘가 됩니까? 자, 그리고 마 다 곱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요것과 같네?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이것의 극한값이 4지 진짜 4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F4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F4 아니에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똑같아. S 플러스 1, 4S 마이너스 1. 자, 이것의 극한값은 4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4를 보세요. 진짜 4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4배 큰 게 진짜 4인 거야. S 플러스 1이니까 위에 게 4S 플러스 4가 되면 되지. 이게 진짜 4야. 이게 진짜 4예요. 그럼 누가 더 크니? 또 얘가 더 크네? 그치? 또 얘가 더 크죠? 자, 얘가 더 크니까 따라서 얘가 뭐니? 얘가 또 4마가 됩니다. 그치? 자, 또 4마가 되니까 자, 따라서 리미트 x 4마 fs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역시 4S의 좌극한값은 5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둘이 합쳐서 7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줘야겠지? 얼핏 봐서 뭐 F4다, F1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자, 다음 16번. 자, 16번 역시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많은 학교에서 좀 쓰더라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가조건. 자, 가조건이 G2가 0이야. 자, G2가 0이고, 자, 다음 나조건. 여기 n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지? 헷갈리면 간단합니다. 숫자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n에다가 1부터 4까지 넣는 거야. 넣으면 짠, 제로 1 넣은 겁니다. 있지? 자, 다음에 또 2도 넣어야 되겠죠? 제로, 자, 3 넣을까요? 차례대로 n자리에다가 숫자를 넣고 있는 거야. 자, 3 넣을 때는 얼마지? 2, 1, 2죠? 자, 4 넣을게. 일단 넣고 시작하자고. 자, 여기다 4 넣으면 3, 2, 6 됐죠? 그치? 자, 얘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자, G2가 0입니다. G2가 0이고 얘가 두 3차함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3차함수가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거예요. 자, 연속이니까 자, 지금 G2가 0이란 것은 GX는 어떤 놈이지? 우리 인수정리라고 부르나?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gx가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g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뭐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니까. 자, 적어봤다. 자,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fx가 당연히 x-2가 하나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약분을 못 시켜. 약분을 못 시키면 분모가 0 되기 때문이야. 그치? 자, 얘가 되는데, 근데 설사 얘를 시켰다 하더라도 0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x-2가 하나 더 남아있어야 돼요. 약분되더라도 하나 더 남아있으려면 fx는 반드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요거. 자, 따라서 fx는 어떤 놈입니까?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자, 제곱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F1. 자,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F1이 자, 0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지금 요 분자항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요게 0 돼야지 얘가 0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F1은 0입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x-1. 됐어? 자, fx는 x-1이 되죠. 자,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fx가 있으니까 그 fx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거야, 알겠지? 자, gx. 자, 그리고 x-2의 제곱. x-1. 자, 얘가 2. 자, 마찬가지. 밑에도 똑같이 쓸게요. 좀 귀찮기만 하지 생각보다 간단해. 자, 잘 봐. 여기서는 약분할 게 전혀 없어요. 3을 일단 넣고 시작하자고. 3 넣으면 얼마니? 1, 2지. 여기 2입니다. 자, 여기 2니까 여기 3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서 2가 되지. 자, G3은 2인가요? 됐지? 자, G3은 2.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4를 여기다 대입해볼까? 대입하면 이게 4죠? 자, 이게 3이지? 4, 3은 12네? 그치? 자,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G4죠? 얘네들이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G4는 얼마지? 2지. 자, 끝났죠? 자, 따라서 자, gx는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인데 x-1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지. 자, 얘가 됩니까? 여기에 지금 방금 주어진 조건을 대입한다면 GS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계산 생략할게요. 자, 다음 17번. 자, 17번은 사실 이런 도형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좀 싫어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이제 미2에서는 조금 복잡해요. 도형들이 막 굉장히 복잡한데 미1에서는 웬만하면 절대 복잡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나온다 한다면 거의 1학년 수준. 특히 뭐 직선과 점과 지선 사이 거리, 뭐 원 이런 간단한 류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1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 잘 봐, 얘들아. 자, 지금 요렇게 선분을 그어. 자, 그때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이 길이 같다는 거. 맞죠? 같죠? 자, 여기 이제 P점이 있어. 자, P점이 뭐냐면 얘가 알파 콤마 베타래. 자, 근데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리미트 알파 2마 이렇게 시켰어. 2마 루트 2마 알파. 자, 지금 문제 보니까 베타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베타를 안 쓰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지? 베타를 안 쓰고 문제 풀어볼게. 자, 잘 봐, 얘들아.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가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잘 봐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나 넓이 똑같아요. 맞지? 높이가 동일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반지름이 2라는 사실. 자, 반지름이 2라는 사실. 자, 그리고 요게 x좌표가 알파니까 이 길이가 알파라는 사실. 맞죠? 자, 그럼 여기가 뭐야? 피타고라스인가? 직각이니까 루트 4마 알파 제곱입니까? 자,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볍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리미트 알파 2마 루트 2마 알파. 자,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얘랑 똑같거든. 2알파. 맞지? 높이 방금 구했죠? 루트 3마 알파 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루트 3마 알파 제곱이 또 인수분해가 돼. 루트 3마 알파 제곱이 뭐냐면 루트 2마 알파. 대체로 이런 게 0분의 0꼴이거든. 그래서 약분하는 게 좋아요. 요거 맞나? 이게 루트 3마 알파 제곱이다. 자, 여기서 이게 약분되는 거야.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자, 됐죠? 자, 약분했어. 약분하고 나서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생각보다 간단하지. 요렇게 간단한 문제가 대다수였어요. 굉장히 막 복잡해갖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나 싶은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있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겠지? 자, 다음 6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6페이지. 자, 18번이에요. 자, 기억처럼 봐봐 얘들아. 존재하지 않으면 fxgx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계열의 문제들은 대체로 거짓으로 의심하면 돼. 대체로. 그러니까 얘기에 자, fx의 극한값이잖아. 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발레들은 그런 거야. 발레들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답이 돼요. 거의 답이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존재하지 않어. 자,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그런데 얘는 존재하는 게 발레겠지. 자, 얘는 존재하는 게 발레겠죠. 그러면 자,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얘들 잘 봐봐. 우극한이 만약 fx가 얘가 1이라 치자. 좌극한이 2라고 칩시다. 됐지? 그렇다면 f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번에는 자, gx가 우극한이 2라고 칩시다. 좌극한이 1이라고 치자고. 따라서 gx의 극한값은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fx, gx는 어떻게 되냐면 우극한이 fx의 우극한이 1입니다. gx의 우극한이 2라고 했어요. 3돼 버려. 맞지? 자, 좌극한이야. fx의 우극한 좌극한이 자, 2죠? gx의 좌극한이 1입니까? 3돼 버려. 같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대체로 거짓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니은. 자, 니은은 그래프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가 뭐니? 절대값 함수란 게 어떤 놈이냐면 자, 이런 놈이야. 절대값 함수란 건 자, 얘가 만약 원래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속인 놈은 자연스럽게 절대값 함수도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니은 fs는 x는 0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fs도 x는 0에서 연속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제. 자, 니은은 맞다. 자, 맞고. 자, 다음 디귿. 디귿은 이건 아니겠지. 만약 절대값 fs가 연속이면 절대값 fs가 연속이면 fs가 연속이다. 자,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곤란해요. 거짓이야. 뭐 간단하게 발레를 든다면 이런 거겠지. 자, 잘 봐. 자, 얘가 뭐 x는 0에서 이야기했으니까 y는 fs가 만약 이런 함수로 칩시다. 자, 이런 함수예요. 자, 여기가 자, 1이야. 여기가 마 1입니다. 자, 얘가 fs가 0에서 분명히 불연속이에요. 연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근데 절대값 fs는 어떻게 되니? 절대값 fs는 위에 놈은 가만히 두고 밑에 놈은 위로 올리니까 따라서 요거랑 위로 쫙 올려버리면 여기가 막혀지면서 어때? 연속함수 돼버리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알겠지?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리을. 자, 리을. 자, 리을은 gx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g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주어진 조건이 fx가 있어. fx를 분자 자리에 두고 그치? 그 다음에 자, gx분의 fx 있죠. 자, gx분의 fx. 자, 얘를 분모 자리에 두면 됩니다. 이제 돼요. 그러면 gx가 돼. 자,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이 분모가 그치?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치?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일단 함수값이 정의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자, 리얼도 역시 거짓이 됩니다. 이 조건이 필요한데 없어요. 이 조건이 필요한데 없어. 자, 다음 19번.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자, 얘가 뭐냐면 지금 연속함수의 나누기인데 연속함수에서 나누기 역시 분모가 중요해. 항상 분수식이 나오면 무조건 분모를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역시 또 분모를 봐봐. 자, 분모를 보면 이 분모가 그치? 얘가 다항함수고 얘가 다항함수입니다. 둘 다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일 때 둘 다 연속함수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없어야지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얘를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연속이 되게 하시오라고 하는 건 이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이 분모가 0 되면 안 돼. 자, 얘를 만들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돼. 쌤 2차 방정식 아닙니까? 2차 방정식 아닐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A가 0이다. 자, A가 0이다라고 가정한다면 1은 0이 아니다가 되죠. 참이네. 0 아니면 되니까. 그렇지? 다음 두 번째. 만약 A가 0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인 거야. 자, 그럼 얘가 0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0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니? 판별식이 0보다 작다겠지. 따라서 판별식은 이것이고 A는 0과 4 사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이것 또는 이거니까. 그렇지? 이해입니까? 그렇지? 자, 얘가 정답이야. 정수 개수는 0, 1, 2, 3. 그렇지? 4개입니다. 4개. 자, 다음에 20번 갈게요. 자, 20번 역시 굉장히 무난한 문제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야. 자, fx. 자, 얘가 나옵니다. 자, 지금 x 빼기 1의 제곱. 자,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자, x는 1이 아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얘가 c야. 자, c, x는 1. 자, 됐지? 자,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상수 AB의 조건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연속의 조건은 간단해요. F1,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 그렇지? 얘가 같으면 자, 그게 연속인 거야. 자, 연속이고. 자, 여기서 F1이 누굽니까? 이게 함수값이거든. C는 X 빼기 1의 제곱이죠. 지금 우리 애기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잖아. 분모가 0 되는 상황에서는 수렴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약분하는 요소가 위쪽에 분명히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누구겠니? 바로 x-1의 제곱하고 얘랑 비교해봐. 최고차항은 무조건 x해야 되겠네. 상수항이 여기서 1 되니까 여기에 b가 있어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때? 얘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가볍게 쓱 약분되면서 1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따라서 1 플러스 b는 c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전개해서 개수 비교 해보면 되겠죠. 자, 전개해서 개수 비교 해갖고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자, 얘가 x제곱이 0이니까 그럼 x제곱이 어떻게 하면 나오니?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x제곱이 되잖아. bx제곱과 마 2x제곱을 했는데 x제곱이 있으면 안 돼. 제로. 그럼 b는 2네요. 그렇지? 자, b가 2가 되겠지? 자, b가 2가 되고 역시 a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8이 나와요. 이건 뭐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야. 자, 다음 21번. 자, 21번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건 뭐 등비수의 극한 아까 겹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어떤 함수에서 등비수의 극한이 나왔는데 등비수의 극한을 포함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 자, 후보가 공비가 1이거나 마 1이라는 사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적고 넘어가죠.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갈게. 자, 22번. 자, 22번은 사실 이제 디귿을 하기 위해서 쌤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자, 디귿. 자, 디귿만 볼게요. 자, 잘 봐. 이 디귿이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 이 문제는 약간 변별력 문제예요. 약간 변별력 문제인데 디귿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뭐냐면 지금 딱 보니까 이 y는 fx가 1에서 불연속이야. 자, 1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b. 자, fx 플러스 b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야.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놈 f1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면 되지 않냐, 그치? 제로가 되면 되지 않냐 라는 걸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근데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얘들 한번 봐봐.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1에서 얘가 불연속이거든. 얘가 불연속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함수값이 있습니다. 그렇지? 함수값 있고 우극한도 있고요. 자극한도 있어. 달라서 그러지. 그렇지? 다르면, 그렇지? 얘가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그 값에서 0이 되는 놈이 무조건 연속이 돼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성립할 조건이 뭐냐면, 자, 적어줘. 함수가 일단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는 해. 같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다르겠죠. 다른 게 불연속이겠지. 함수가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1에서 불연속이에요. 맞지? 자, 불연속입니다. 자, 얘가 불연속이 될 때는 그때 f1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연속이 돼요. 알겠지? 그럼 f1 플러스 b가 제로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가 제로입니까? f-가 제로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f0이 제로죠. 그렇지? 그리고 f2가 제로입니다. 그렇잖아? 얘가 제로니까 1 플러스 b랑 요 안에 있는 숫자랑 비교해보는 거야. 자, 비교해보면 b가 얼마면 되니? 마3이 돼요. b가 마3이면 f-가 되거든. 자, 얘가 b가 마1이 되면 f0이 됩니다. 이거 돼요. 그렇지? 자, 다음에 b가 1이 되면 역시 얘가 0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0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 그래서 지금 디귿이 거짓이에요.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성립하고 성립하는 게 또 있는 거야. 또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연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 잘 봐. 지금 보면 만약 fx 곱하기 fx 플러스 b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b가 0이라 하자. 자, 그러면 fx 곱하기 fx가 됩니다. 됐죠? b가 만약 0이라면, 알겠지? b가 0이라면. 왜냐하면 b가 0일 때가 둘이 똑같으니까 둘 다 1에서 불연속이거든. 그렇지? 자, 그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각각 비교해 볼게. 자, 얘 우극한 얼마니? 마1입니다. 그럼 얘도 뭐 마1이겠죠. 그렇지? 얘 좌극한 얼마지? 1입니다. 1이에요. 똑같은 놈이니까 얘도 1일 거야. 얘 함수값 얼마지? 역시 1이죠. 자, 근데 어떤 관계니? 이 두 함수를 곱해라잖아. 그렇지? b가 0이면 곱하게 돼. 자, 근데 얘가 뭐가 돼? 우극한 곱해서 1 되고 좌극한 곱해서 1 되고
함수값 곱해서 1이 됩니다. 따라서 b가 0일 때도 역시 연속인 거예요. 정답은 총 4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3. 그러니까 얘가 이 숫자 자체의 함수값이 0이 되는 마3, 마1, 1. 자, 이것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나온 b는 0. 여기까지 추가해서 이제 총 4개가 된다.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25번. 자, 25번 넘어갈게요. 자, 25번은 이제 사익과 정리인데 사익과 정리 이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사익과 정리는 뭐 좀 전에 소개했듯이 FA 곱하기 FB가 없으면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교점이란 말로 나와. 자, 적어줄까요? 자, 교점. 자, 어떤 그래프, 두 그래프의 교점은 그것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얘가 교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실근이 있다란 말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y는 2x 세제곱이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을 같다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예요. 얘가 방정식의 실근이 있다가 바로 교점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따라서 얘가 실근이 존재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사익과 정리를 쓰기 위해서 한쪽을 밀어버릴게.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는요. 자, 얘가 됐죠? 그럼 사익과 정리에서 좌변으로 이항하는 게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걸 함수로 잡지. 좌변을 함수로 잡을까요? 자, 됐죠? 자, 이제부터 부호가 언제 변하느냐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사익과 정리입니다. 자, 1번, 보기 1번, 마 1부터 0까지. 자, 2번, 0부터 1까지. 3번, 1부터 2까지. 이 보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2부터 3까지. 5번, 자, 3부터 4까지야. 여기 적혀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부호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f 마 1부터 볼게, 얘들아. f 마 1 얼마니? 마 2지. 자, 그리고 얘가 마 1입니다. 자, 그리고 풀 1이죠? 마 3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맞지? 자, 음수예요. 자, 음수고. 자, 다음 F0입니다. 자, 0. 자, 집어넣으니까 뭐니? 마 3이죠? 자, 역시 음수인 거야. 부호의 변화가 없지. 마 1에서 0까지는 적어도 하나의 식은 가진다라고 여기 못하는 겁니다. 그치? 자, 못하고. 자, 그 다음 F1. 1 넣어볼까요? 1 넣어봤더니 2 빼기 1 빼기 1 빼기 3이야. 자, 역시 음수야. 아직까지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역시 답이 아닙니다. 자, 다음 F2예요. 자, 2를 집어넣었더니 자, 8, 16, 마 4, 마 2, 마 3. 누가 봐도 양수네. 그렇지? 1에서 2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사익과 정리해서 3번이 정답이다. 그렇지? 자, 지금 그 23번, 24번은 뭐 특히 24번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센수학이나 일품에서 많이 봤던 유형일 거예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해. 그리고 뒤에 고득점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고득점 기출 문제는 좀 모의고사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그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한두 문제씩 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면서 선생님께 질문하도록 해. 수고했어요.